안녕하세요. 파인더 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위 노출의 전부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검색량이 높고 발행량이 낮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상의 말도 안 되는 카더라를 전부 뒤집는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을 위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부 내용이나 사이트들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제가 따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시고 해당 부분까지 알고 싶다면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노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 블로그 상위 노출을 왜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면 내 글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클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회수는 물론 광고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위 노출에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블로그 지수입니다. 블로그 지수는 각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레벨이 높을수록 상위 노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에서 정해준 레벨이 아닌 마케팅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만들어지는 지수인데요. 하지만 그 정확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나누는 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는 저품질, 일반, 준체 1에서 6, 최적 1에서 3으로 나뉘고 있고, 준체 1보다는 준체 6이, 준체 6보다는 최적 1이, 최적 1보다는 최적 3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뭐가 중요하고 글쓰기나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적으로 이 블로그 지수가 우선적으로 가장 큰 상위 노출의 요소입니다. 아무리 글을 열심히 적고 꾸준히 적어도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이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거든요. 그럼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현재의 네이버가 아닌 과거의 네이버, 즉 검색을 하면 화면처럼 뷰 탭의 결과가 나오던 네이버 시절에는 지수가 낮으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네이버가 유튜브처럼 유저 프리퍼런스, 즉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알고리즘처럼 검색 결과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에어서치라고 합니다. 에어서치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네모난 블럭이 생겼는데요. 네이버에 제육볶음이라고 검색했다고 해서 제육볶음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다리살 제육볶음, 제육볶음 양념 등 제가 평소에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들을 네이버가 알아서 선정하여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글의 순위가 다시 매겨지는데요. 에어서치 블록 안에서의 순위는 뷰 탭의 네이버 시절보다 블로그 지수의 힘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인플루언서나 최적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의 이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나마 준체 블로그들도 숨통이 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위 노출 비법은 바로 뾰족한 글쓰기입니다. 이것을 보통 다이아 로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이아 로직은 얼마나 신뢰성 있는 글을 쓰고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고 얼마나 고객의 검색 의도에 맞는 글을 썼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너무나 많은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메인 키워드를 서울 캠핑장이라고 잡았는데 본문에는 캠핑장, 주위 맛집, 서울 볼거리 등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적어 넣는 경우인 거죠. 고객이 서울 캠핑장을 검색했다는 건 서울 캠핑장의 정보를 알려고 검색한 것이지 주위 맛집을 검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로 잡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일부 강사들은 체류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지수의 체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높으면 좋긴 하겠죠. 다만 체류 시간은 업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브랜딩 블로그일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지수나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신성입니다. 네이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정보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있던 상가의 떡볶이집이 마라탕집으로 바뀌었다면 5개월 전에 떡볶이집이라고 쓴 정보보다 일주일 전에 마라탕집으로 바뀌었다고 적은 글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하셨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의 작성 날짜가 몇 년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낮더라도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성도 고려해서 키워드를 찾고 글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상위 노출을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본인의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웬만큼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키워드를 먼저 찾는 거예요.
보통 블로거분들은요,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적고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적은 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땡땡 맛집, 땡땡 파스타, 땡땡 데이트 맛집 등이겠죠. 하지만 그런 키워드들은 너무나 큰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미 상위에는 최적화 블로그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를 찾은 다음 그 키워드에 맞는 정보를 주는 글을 써야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죠. 이런 키워드들을 무료로 찾기 위한 방법은 위에 링크를 타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료로 더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유료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밝히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를 알아야 되고요. 블로그 지수가 최적이라면 아무 키워드를 써도 웬만하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지만 블로그 지수가 낮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여 상위에 최저가 블로그가 없는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적을 때는 두루뭉술하고 넓은 정보가 아닌 메인으로 선택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뾰족하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의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위 노출 기술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포함해서 링크 2개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 상위 노출에 대한 감이 모두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 어디에다 쓰실 건가입니다. 맛집 상위 노출 시키는 데 사용하실 건가요? 맛집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1방문자 수가 2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올라갈 순 있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아마 애드포스트가 하루 2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올라갈 순 있겠죠. 그럼 한 달에 1만 원을 더 버는 것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하루에 블로그 1시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만 원에 1만 원을 더 벌어가는 꼴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블로그 운영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체험자나 할 거예요. 글 쓰는 게 좋아요. 라고만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의 큰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이런 블로그 운영은 잘못하고 계신 거겠죠. 블로그로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과 나머지 2개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와 얼마를 목표로 벌고 싶은지, 그 정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벌고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와 같은 부분을 노트에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맛집 한 군데 다녀와서 포스팅 한 개 하시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기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는 게 없듯이 지금 바뀌지 않으시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0%의 분들이 1년 뒤에 블로그를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블로그 운영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